결국 이 윤리위를 구성하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 징계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은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봐요. 누가 윤리위원을 맡느냐는 결론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명분으로 징계를 할까? 징계를 할 거는 거의 100%로 보거든요. 무슨 명분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를 할까? 장동혁 지도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는 그 행태 자체가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은 윤석열식 정치와의 결별까지 돼야지 완벽한 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옳은 소리 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든 축출해내려고 하고 그게 윤석열식 정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에는 내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슨 빌미를 들어서라도 제거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뺄셈 정치, 나눗셈 정치를 넘어서 인수분해 정치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큰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쇄신안을 발표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긴급하게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당이 흔들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기자회견, 쇄신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윤리위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죠.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제 뭐 7명인데 이 명단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뭐 이제 뭐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이력이 있네, 뭐 김건희 라인이네, 뭐 통합진보당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 있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이러다가 이제 명단이 공개되니까 또 7명 중에 3명은 또 사표를 냈어요. 그럴 거면 뭐 이름을 밝히고 하기도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좀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 국힘 당원 당규에 윤리위원 공개 부공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개된 게 저는 공개돼가지고 뭐 그런 글쎄요 뭐 부적절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윤리위원 되는 건 국민의힘 당에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제가 결국 이 윤리위를 구성하는 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 징계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은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봐요. 누가 윤리위원을 맡느냐는 3명 사퇴 메꿀 겁니다. 바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어차피 결론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과연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명분으로 징계를 할까? 징계를 할 거는 거의 100%로 보거든요. 무슨 명분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를 할까? 참 나쁘끄러운 명분을 내세울 것 같은데 글을 올린 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만 얘기하고 넘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뭘 관리 책임? 가족 관리 못한 거? 가족 불러가지고 뭐 그 범죄라고 막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의 IP에서 여러 개 아이디가 접속한 그것들 분 얘기하면서 근데 그래서 가족들 불러서 그게 한 명이 다른 사람 아이디 다 접속한 건지 확인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같은 가족이니까 간 IP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간 컴퓨터에서 같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심은 할 수 있어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을 갖고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 사실 당에서 내릴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올린 내용 자체가 문제인가? 그럼 뭐 국가원수 모독죄입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는 유신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사후에 위헌 판결 받았던 법인데 1호 당원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게 죄다? 그것도 명분 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뭔 관리 책임인지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죠. 그런데도 결국 지금 윤리위원 이렇게 하면서 쭉쭉 가는 게 결국 징계를 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하는지 지켜보자. 윤리위원 이건 상관없어. 그리고 오늘 쇄신안 발표하는 것도 쇄신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쇄신안이에요. 지금 당노코는 저는 뭐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앞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노질하면은 배가 그냥 쭉 안으로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쇄신안 내용 뭐 오늘 안 다루죠. 저는 뭐 속보를 못 봤는데 쇄신이 안 되고 저는 가장 큰 쇄신안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사퇴를 발표하는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타당의 일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은 뭐 이제 계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을 아낀 뭐 대략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정도예요. 이건 뭐 우리 송 대표님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도 절연을 못하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1월 16일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죠.
떠밀리듯이 절연할 건가요? 네. 그때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자발적 절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당내에서는 선출된 대표니까 네. 올바른 노선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국민들과는 심리적인 간격이 많이 멀어졌어요. 네. 때가 늦어도 많이 늦는데 또 공개적으로 절연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네. 그다음에 윤리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네. 그 비공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네. 당원 당규에 명시적으로 정했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때도 맞아요. 그 기억나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네. 체제 때 윤리위원 명단 다 언론에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때 윤리위원이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기사도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내 일부 한두 명의 인사들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근본적인 걸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윤리위원회가요. 윤리위원장을 다소간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퇴시킨 거나 다름없잖아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맞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만큼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물러나게 됐다라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직접 시사저널 또 YTN 라디오 이런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올려놓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올려놓고 민주당이 마치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종혁 전담 윤리위, 동훈 전담 윤리위를 구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징계를 추진하고자 일종의 특명을 받고 구성되는 윤리위가 됐을 때 명망 있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자리를 수락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윤리위원장 제안을 받았다가 고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은 언론에 이름도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애초에 좋은 분들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를 당 지도부가 스스로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시도하는 사안 자체가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거나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작성자를 색출해낸 다음에 네. 작성자 본인도 아니고 작성자의 가족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그 거죠. 관리 책임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연좌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익명성을 깨뜨려가면서 본인들은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그 윤리위원들은 익명성의 방패 뒤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매우 큰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징계가 아무런 명분이 없고 뒤죽박죽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점점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민심이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사실 이제 저도 이준석 대표 축출할 때 이제 그때 국민의힘 출입 기자여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상태인 여당이 여당 대표를 축출하는 그런 거에서 그렇게 다운사이징이 되는 거에 대해 그림이었는데 이거는 소수 야당이 또 한 줌 야당이 그마저도 더 줄여가는 약간 이런 그림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야당이 저 모양 저 꼴이니 이제 사실 뭐 별다른 야당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국민의힘 이런 좀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와 이제 뭐 당권파들의 자중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고 그러면 짠물 보수만 남은 상태가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뭐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선거를 생각했을 때 나쁠 게 없죠.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선거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했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땐 보수가 저렇게까지? 근데 짠물 보수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지도부랑 주류들은 네. 이게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장동혁 지도부보다 주류보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말하는 게 약간 중도 보수에 가깝다고 저희는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은 또 얘기하면은 중도는 허상이다. 중도는 없다. 보통 중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주류거든요. 주류는 본인들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그 비주류들이 주류 공격 저도 해와서 아는데 비주류들이 주류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면은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명분은 야 우리 중도층에도 어필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말라라면서 비판하면은 중도는 허상이다. 중도는 없다. 오히려 당상을 강하게 하고 집중하고 로열티를 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짠물 보수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이게 오히려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거다. 왜?
한동훈 계가 지금 오히려 여기를 분열시키면서 결집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파이가 안 커진 거지. 얘네들만 이렇게 내보내면 파이는 커질 거라. 이게 중도 확장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착각하고 가시면 저희는 좋은데 답답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특히나 저희 당을 지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으로부터 등 돌린 그런 중도 보수 이런 분들, 저희가 어떻게든 그분들까지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이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장동혁 지도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는 그 행태 자체가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평론을 하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절연이나 정치적 절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식 정치와의 결별까지 돼야지 완벽한 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캠프에서 과거에 쓴소리했던 사람 밀려나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용도 못 되고 공천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옳은 소리 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든 축출해 내려고 하고 그 공동정부를 만든 공로가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등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문제를 계속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게 가동되고 했었잖아요. 그게 윤석열식 정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에는 내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슨 빌미를 들어서라도 제거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뺄셈 정치, 나눗셈 정치를 넘어서 인수분해 정치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큰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당 행위인 거고 이런 게 결국은 윤석열식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행태적인 윤 어게인인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단절해야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네. 중에 되게 그럴듯하게 들렸던 게 이게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고 이제 어떤 수단과 명분을 동원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막 쭉 가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김종혁 이런 분들을 징계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송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무슨 명분과 어떤 수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시도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시도나 둘 다 명분과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가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기로서니 그게 어떻게 공당에서 징계 사유가 됩니까? 징계 사유 중에서는요.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했다고 그게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 문제 삼아도 신천지에서 문제 삼아야지 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을 가지고 사람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나치당이 된다는 게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우리 당을 생각해서 외부에서 1년 가까이 윤리위원장으로 헌신해 주신 분이 그런 고언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당이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청구의 근거로 넘긴 그 당무감사위의 자료가 매우 심각하게 조작된 거예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올렸다고 그 리스트에 분류된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들을 제목으로 당원 게시판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 글들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제목과 작성 날짜 시각이 일치하니까 같은 글이겠지요. 그런데 작성자가 누구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인 진모 씨가 아니고 한땡땡으로 나와요. 한동훈이란 당원 그리고 그 한땡땡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밝혀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애초에 그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고 있었으면 지금쯤 몇 번이고 나와서 아마 당을 떠나라 엄청난 공격을 받았겠죠. 73년생 한동훈은 가입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동명이인 당원은 2023년 초에도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어서 애초에 그 당원 게시판에 인증받아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도 그걸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쓴 것처럼 둔갑시켜놨어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험한 표현들을 앞쪽에 선별해서 제시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된 자료인데 그러면은 그런 가공된 자료를 가지고 윤리위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시도를 하면은 어떤 일들도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도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이제 제일 화제가 된 게 뭐 윤리위원장 임명인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리심판원장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윤리심판원장 자격과도 어울리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뭐 평가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뭐 이제 사이버 안보 전공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윤리위원장을 맡은 것 사실 이게 좀 뭐 직무 관련성이 있나? 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이버 안보,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은 사이버상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안보가 지켜지지 않았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걸 알겠는데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거니까 저거 타당 대표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열심히 비판하다 갑자기 또 이런 소리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뭐 이해가 안 되긴 하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무슨 사이버 안보 전공을 했던 뭐 사이버 홍보 전공자건 어떤 전공자를 앉혀도 결국 결론은 징계로 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 하나씩 건너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솔직히 어차피 우리도 아까 저희 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사원의 이런 그 심사 내용에는 사실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마 징계 수위나 이런 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안이나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뭐 이미 여러 방송에서 지금 다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른바 뭐 이 인증 패널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 사이버 안보 전공자 이분도 아 저렇게 당에 지금 현직을 갖고 있는 인증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런 말 하니까 저 정도 수익까지 해도 되는구나. 저 정도까지 징계를 내려도 되는구나. 저게 당의 여론이구나.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내릴 거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받을 겁니다. 징계 받을 거고 저는 그러면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는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당원권 정지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시각들이 많긴 그러니까 한데. 손발을 묶는 건데 이 뭐 그러면은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뭐 재보궐선거를 그렇죠. 당번 못 출마를 나오도록 못 하는 나오죠. 거고 김종혁 전 최고 2년이 확정이 됐나요? 아니요. 그 2년으로 청구가 된 청구가 된 거예요. 거죠. 구형인 거죠. 일종의. 정치인에게 2년 구형에서 2년 판결 나면 그건 정치 은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그 정도 수위에 그리고 자꾸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형하지 않았으니 역시 뭐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깎아내리면서 평당원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거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그래서 빨리 궁금함이 다 타당해야 되지만 대체 어떤 명분을 내세울까라는 게 궁금한 사항이야. 네. 그렇죠. 그림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거죠. 장동혁 대표 쇄신안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은 뭐 이제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한다. 뭐 이런 내용을 했고 탄압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청년 중심 정당 뭐 해서 인재 영입하겠다, 2030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제 여의도 연구원 뭐 예산 보강하고 뭐 이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는데 뜻이 같으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하면서 연대론을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들어가는지를 두고도 또 이제 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뭐 대체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명 개정도 뭐 이제 전당원 뜻을 받들어 추진하겠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뭐 성부님 대략 이런 내용인데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뭐 제가 10시에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은 크게 그렇게 힘이 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마지노선은 만 1년 되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12.3 그러니까 그쵸. 그때 당대표가 어떤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과와 반성을 보였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떠밀려서 한 것처럼 보이고 자발적이고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당의 상황도 그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색채로 평가받아온 김도읍 정책위 의장조차 노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항의성 사표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걷고 있는 노선이 정말 윤 전 대통령이나 계엄과 절연하는 겁니까? 하필이면은 이번에 선임된 윤리위원장은 계엄 때 방첩사 자문위원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어떤 기관을 자문했다고 해서 그 자문위원회 성향이 뭐 기관장이 그럴 수 하는 있죠. 행동과 동일하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네. 국민들 보기에는 매우 공교롭게 보여요. 네. 김건희 씨와 경기대 회학과 동문이었던 분이 또 윤리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고 네. 또 통진당 가입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지지 선언을 한 분. 아니요 그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입 이력이 있는 게 맞나요? 이틀 전에 네. 정의용 사무총장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설명을 하기로는 통진당에 가입한 적은 없고 현재 우리 당 당원인 것으로 그러니까요. 확인됐다 이렇게 네.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제 언론에 나온 그 설명은 또 다르잖아요. 어제는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 그 변호사께서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통진당에 가입을 했길래 나중에 알고 바로 탈당계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변호사님께 좀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친구하고 공유하십니까? 아, 친구가 냈다. 아니 어떻게 친구가 그 개인 신상을 다 알아서 그걸 입당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분이 2012년에 그 통합진보당의 시민사회에서 100인이 입당 및 지지 선언을 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가 남아 있고 그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나 한국 그 법률신문사의 한국법조인 대관에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름 가진 변호사 딱 한 명입니다. 그럼 다른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타인이 그 인적사항으로 대리로 본인도 모르게 가입을 했다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번 쇄신안 발표가 국면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대단히 나름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 같은 합리적인 이제 정치인도 이제 그 지도부에 대한 항의성 사표를 하고 뭐 이제 윤리위 갖고 이제 흔들리고 하면서 이제 뭐 약간 벼랑 끝에 몰리니까 뭐 이제 맞받아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내용도 결국 또 차선을 오른쪽으로 하나 더 가신 느낌인데 저는 계속 이 장동혁 대표 행보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끝에 다다랐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면 그건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차량 운행하다가 사람 치게 생긴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건 뭐냐면 자 앞으로 나한테 자꾸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얘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얘기 그만해라. 사과하지 않았냐. 아마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대표께서 이번에 새 신안을 통해 사과했듯이 대표께서 이번에 사과했듯이라고 하면서 아마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느낄 때는 사과를 한 건가? 최근에 또 뭐 고성국 씨 입당하셨던데 그분 계몽 계속 얘기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 분 입당시키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계몽이었다라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을 중용하고 있는 당이 입에서 잠깐 사과 한 번 한다고 사과가 됩니까? 저는 그 홀로코스트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독일이 계속해서 홀로코스트 사과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그 이후 지도부도 국민들이 아이고 그만해 해도 계속 사과해야 될 겁니다. 아마 내란에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으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쭉 살짝 말씀해 주셨던 거 들어보면 2030 청년을 중용하겠다. 2030 청년 중에 본인과 함께 괴를 같이 하는 예를 들면 장예찬 부원장 같은 그런 사람들의 쓴소리를 듣겠다. 사실 최근 몇 달 전에 뭐 쓴소리위원회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쓴소리하는 사람들 다 징계하고 있으면서 무슨 쓴소리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예산 뭐 아까 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예찬아 좀 더 힘내줬던 이 메시지로 들었고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는 같은 당내 사람끼리 무슨 연대입니까라고 이미 발언했기 때문에 연대 안에는 친한계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른 연대를 말하는 거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연대하겠다는 저는 메시지로 그렇게 봤습니다.